네, 잘 지냈어요? 네. 조금 좋은 꿈 꿨어요? 뭐 좋은 꿈 꾸면 뭐 딴 게 있습니까? 학교 꿈을 꿔야지, 그렇죠? 저는 뭐 엊그제 어젠가요? 눈 쌓인 꿈을 꿨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답니다. 왜 좋아요? 모든 게 잘 해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11월, 12월 우리가 이제 지적 파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가 초창기에는 뭘 잡아놔야 되냐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잡아놔야 됩니다. 그게 쉬운 파트예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순차로 우리가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 되고 우리 등기법은 그러면 언제쯤 되느냐? 제가 하라는 데만 좀 해주세요. 등기의 분류하고 등기의 종류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지적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적 같은 경우는 암기 사유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틈을 발휘해서 조금 정도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암기를 해두시고 부동산 등기법은 자꾸 외워둬야 돼요. 뭘 외워야 된다고요? 등기부의 양식. 우리가 우리 전달에 우리가 있을 때 등기부는 뭐가 있어요? 표제부, 갑골구. 이걸 생각이 돼야 돼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갑골은 소유권이죠. 권리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렇게 해서 딱딱 잘라놔야 된다고요. 우리가 1월 달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쭉 수업을 들으면 공부를 어떻게 하라 이제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공시법은 몇 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은 주로 휘발성이 강해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반복밖에 없습니다. 어제 상담한 원장님하고 상담이 왔는데 딱 한마디가 귀에 제일 들리래요. 뭐예요? 안전하거나 뭐밖에 없다고? 반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복. 그렇다면 이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거기 핵심 이론서 몇 페이지예요? 414페이지. 414페이지를 우리가 펼쳐서 그 앞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제목이 뭐가 나와 있죠?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화면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셔요. 부동산 공시법은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이 아주 많아요. 진짜 많네요. 처음 오신 분이. 그러면 공시법은 몇 문제가 출제되죠? 24문제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공시법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줄 게 뭡니까? 이거죠,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목차를 좀 외워야 돼. 목차를요. 목차를 외우지 않으면 뭡니까? 2차 과목은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차를. 틈날 때마다 목차를 자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목차가 기둥이라는 거예요. 가는 길. 목차를 외웠으면 특히 이제 어떤 측면을 우리가 봐야죠? 용어입니다. 용어죠. 우리 수학에도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학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식이 바로 개념이야. 그러니까 항상 법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처음에 책을 볼 때 목차부터 봐요. 목차부터 이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를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크게 그러면 공시법령이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그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부동산. 그냥 부동산으로 끝난다고. 그럼 부동산이 뭘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뭐라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 그럼 부동산의 반대말은 뭐예요? 동산이죠. 그럼 동산이 뭐냐 그랬더니 뭐예요? 움직이는 것.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해의 것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 봐봐요.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았으니까 요 공시와 관련돼서는 공시를 우리가 뭐예요? 요거. 뭐예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한다면 찜이라는 겁니다. 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토지를 매입할 때 뭘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게 뭐예요?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를 사고 싶다. 제일 먼저 볼 건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합격도 중요해요. 합격도 중요하지만 이 6과목을 배워서 현실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를 매입하는데 가장 먼저 볼 거 뭐예요? 첫 번째. 뭘 봐야 돼? 토지 대장을 봐야 되잖아. 토지를 매입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쁜이도 있죠. 왜 이쁜이에요? 거꾸로 해도 이쁜이, 저리 해도 이쁜이잖아요. 토지가 이쁜 걸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토지는 이쁜 걸 고르려면 뭘 봐야 돼요? 도면을 봐야죠. 그렇죠. 지적도. 그러면 두 번째 지적도를 봐야죠. 지적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려면 뭐 일정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봐야 되는 거야.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에서 배워요? 공법에서 배우죠. 공법에서. 우리 박우석 교수님이 우리 강의를 하시고. 그러면 요 네 가지 공통점을 저희가 그러면 걸어봅시다. 요 공통점이 뭘까요? 토지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공통점은 사실관계라는 거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관계가 뭔지가 정립이 필요하겠죠. 사실관계가. 그러면 사실관계가 이제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보죠.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면 뭘 확인해야죠? 바로 이걸 확인해야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는 무슨 관계를 공시하죠? 권리관계를 공시해. 그럼 저희가 이제 토지를 매입할 때 반드시 4개 정도는 확인해 주셔야 돼요. 무슨 대장이?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이걸 배우는 게 뭘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러면 토지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를 배우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우리 앞으로 집을 사업할 때 우리 이거는 실생활과 아주 유용한 과목이 바로 부동산 공시법령이라는 겁니다. 보통 수업 들을 때는 이해를 못 하겠대요. 합격하고 나가니까 공시법이 한 중요한 과목이라는 걸 우리가 수강생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좀 과목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된다는 걸 그걸 확인해 두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이제 딱 우리가 숙지를 했으면 두 가지 법률이 있어요. 하나 뭐예요? 하나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되죠. 하나는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작년에 이제 피드백을 해보니까 왜 등기법을 안 해주느냐?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이에요? 왜 해야 돼요? 합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1차 과목, 이제 수험생이니까 과목 중에서도 쉬운 걸 먼저 잡아놔야 된다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12문제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 11문제 정도는 넘겨줘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은 뭐예요? 민법도 들어가고 등기법도 들어가면 기본 8개 이상은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개 이상은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초창기 1, 2월달, 3, 4월달, 그 다음에 이제 3, 4월달까지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다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법과 관련돼서 몰라서 안 해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수험생이니까 합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요즘은 작년에 이제 요청이 있어서 올해는 지적보다는 등기법을 좀 많이 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등기법을 몰라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합격으로 갈 수 있는 불법은 지적 파트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걸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죠. 거기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있어요.
왜 안 올라가죠? 자, 봅시다. 다시요. 자, 찾아냈네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여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 관리라는 측면에다 우리 딱 줄을 한번 꺼놔봐요. 관리. 자, 요 관리죠, 관리. 관리라는 거예요. 자, 관리. 그러면 요 밑에다 한번 써봐요. 개발. 개발이죠. 개발은 요거는 X가 됩니다. 개발이 나오면. 자, 개발은 누가 강의하셔요? 공법 교수님이 강의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관리가 나오면,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뭐 조금 전에 했던 토지형 계획확인서, 이용이 뭘까요? 이용이 개발적 측면이야.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토지형 계획확인서가 나오면 통상 X라는 걸 잡아야 돼요.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근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키워드가 없어. 가장 중심 키워드가 없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요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요 정보야. 요 정보에다 줄을 쳐놓고 이 정보가 바로 지적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지적. 자, 그럼 무슨 정보예요? 바로 지적 정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지적 개발이 아니라 어떤 권리죠? 지적 관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관리적 측면. 자,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지적은 뭐예요? 자, 보이는 거죠. 보이죠. 땅의 뿌리가 뭐예요? 지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뿌리가 뭐죠? 호적이죠. 사람한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땅의 이름이 지번이 되는 거야. 지번. 사람한테도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지목이 되는 거야. 지목.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가 돼요? 면적이 되는 거야. 면적. 사람한테는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뭘까요? 바로 경계가 되는 거야. 경계. 그래서 여기 지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이란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 달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무슨 관계예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중시한다. 자, 요 사실관계가 뭐냐? 그러면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풀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사실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문장 해석력 영역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해력.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 땅이라는 게 있죠. 땅. 땅은 뭐 처음은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을 해석할 수 있죠. 땅 그러면 출발한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땅 하면 또 뭐예요? 중개업자들이 한다면 땅 하면 뭘까요? 토지겠죠. 우리 수험생은 뭐예요? 땅 하면 오늘부터 수업이 시작되는구나. 다의적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지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석할 때 이 지적이 뭔가라는 걸 잡아야 돼. 그러면 지적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뭐예요? 무슨 관계예요? 사실관계라는 거야. 사실관계. 사실관계라는 것은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 그러면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라는 거야. 벌써 이미 배운 사람들은 사실관계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든 걸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면 뭐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지적에도 그러면 재료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잡을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별표를 하나 해놓고 바로 지적의 3요소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지적의 3요소. 자, 지적의 3요소는 어떤 사람은 봐봐요. 지적의 3요소, 세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러면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애우려고 생각한다고 대체적으로.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봐요. 그러면 지적의 3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요거죠, 요거. 땅, 그렇죠? 토지죠, 토지. 이 토지라는 겁니다, 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지적이야. 지적은 뭘 생각해요? 사람관계, 호적제도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에 갖다 대면 토지가 뭘까 해야 될까요? 이게 밥이야, 밥이에요.
밥을. 그러면 밥을 어디에다 담아요? 이제 거럭도 모르네요. 거럭. 그렇죠. 그러면 거럭이죠. 그러면 토지를 어디에 담느냐? 바로 지적 공부에 담으라는 거예요. 지적 공부에. 그렇게 담는다라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어디에 담아요? 거럭에 담는다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 한다고 그럴까요? 이게 바로 등록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등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밥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지적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버무려 먹으면 돼요. 이제 재료로 해가지고. 그러면 토지하고 지적 공부하고 등록하고 요리를 막 섞어요. 짬뽕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떠한 개념이 나올까요? 지적이라는 개념이 나와. 지적이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딴 요리를 하고 싶어요. 양념을 추가해서. 그러면 여기에다 단위를 붙이면, 이런 단위를 붙이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 토지 등록 단위라는 게 탄생하게 된다고.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뭘까요? 바로 필지라는 음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필지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는 이것도 몇 필지죠? 한 필지가 되는 거야. 필지.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 중에서 토지 형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직사각형이 가장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삼각형이라든지 토지 형상을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바로 지적도를 봐야 된다고. 지적도는 그러면 자, 추상적으로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토지 형상만 우리가 나와 있죠. 땅값이 비싸요. 그럼 땅값이 비싸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지역이죠. 뭘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토지대장 매입하고 토지대장 발급받고 지적도 발급받고 토지용 계획확인서 발급받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 등기부까지 발급받아봐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발급받은데. 그렇죠? 뭐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비용을 좀 적게 줄이자. 그게 발생한 게 뭘까요?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공부는 뭐라는 게 종합적으로 등록이 돼 있죠. 그러면 토지용 계획확인서도 과학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토지의 표시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도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부를 만들어 놓느냐?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게 뭘까요? 바로 머니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머니. 자, 그렇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애워서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고, 애워서 이제 문제를 풀어서 그걸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숙제했으면 써먹을 수 있도록 뭐에 항상 생각을 해두셔야 돼. 생각을.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만약에 16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지적공부 수수료. 지적공부 수수료는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OX. X죠. 무슨 단위? 필지 단위죠. 그러니까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을 단기에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걸 배웠으면 써먹는다고. 그게 바로 무슨 역일까요? 그게 응용력이 되는 거야. 응용력. 자, 그러면 응용력이 있으면 뭐해? 시간이 한정이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는 몇 분 만에 풀어야 돼? 40문제를? 50분 만에 풀어야죠. 50분. 그럼 50분 하도 우리 형님들이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50분 안에 다 문제를 못 풀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뭐예요? 작년에 여론조사에 보면 연세가 60이나 50대 후반하고 60이 되면 뭐예요? 석구교수. 왜요? 그랬더니 소원이 하나 있어. 어떤 소원이? 문제를 다 읽어보고 떨어졌으면 소원이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럼 뭘 굳이 다 풀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 나중에 업에 가서 우리가 더 학대를 하면 돼. 일단 우리가 시험은 시험용이에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쉬운 걸 골라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주안점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응용력도 없어요. 순발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안이 뭘까요? 바로 그게 기출문제야. 그게 기출문제야. 기출문제를 오늘 따져보면 이미 기자에도 출제된 거죠. 이미 출제된 것은 뭐예요? 그게 기출문제야. 그러면 기출문제를 자꾸 접해보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작년에 여기 합격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기출문제를 몇 번 풀어봤을 거야 돼? 50번, 40, 50번은 풀어봤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문제를 보면 요 문제 보면 저번에 봤던 문제네. 저번에 봤던 문제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순발력과 응용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출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 풀어봐야 돼. 어떤 사람은 기출문제를 통째로 외워버린다고. 근데 보통 뭐 90점이 나왔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야. 보통 보면. 보통 되면.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외우지 않는 사람은 딱 적절한 점수가 몇 점대냐? 바로 65점대에서 75점대 나오는 게 가장 정상적인 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발력과 응용력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개성이 있고 개성이 있고 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순발력이 떨어진다, 응용력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기출문제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풀어대는 게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를 아까 언급했을 때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 공부 수술을 면적 단위로 수사한다. 이러면 틀렸다, 그걸 맞다, 옳다. 이걸 생각을 못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야. 응용력 자체가요. 응용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죠.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요거 배우고 있잖아. 요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법이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법을 배우고 있죠. 그럼 필지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에요? 바로 법적 개념이라는 거야. 법적 개념. 법적 개념.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응용력이 없는 사람은 필지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필지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핵지라는 게 있어요. 핵지. 그러니까 필지하고 핵지는 같이 붙어 다닌다는 걸 기억해둬야 돼. 그러니까 필지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죠. 핵지는 뭐예요? 돈과 관련된 개념이야. 돈은 핵지 나가죠. 그러면 그러면 핵지는 무슨 개념일까요? 돈, 경제야, 경제. 그게 바로 문해력이라는 거야, 문해력. 그러면 우리 핵지라는 것은 그러면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고 이때 활동은 경제 활동이거든. 그러면 핵지는 뭐라는 거예요? 경제적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봤어요. 요 지적을 봤습니다. 지적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지적하면 바로 이거예요. 지적하면 무슨 관계예요? 사실관계를 기억해야 돼. 사실관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러면 빨리 풀기 위해서는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러면 사실관계의 반대말이 뭘까요? 권리관계다. 그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계속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그 등기법은 잡힐 듯 잘 안 보인다고 이게. 그러니까 등기법은 우리가 뭐에 외워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처럼. 그러니까 등기법에 외울 게 딱 두 개밖에 없어. 뭐가요? 등기부하고 등기의 분류. 이걸 우리가 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봐봐요. 문제 풀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테스트를 해봐요. 지적이라고 읽은 사람은 응용력이 없는 사람이야. 지적은 사실관계라는 거야. 사실관계.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을 우리가 잡았으니까 여기에다 물음표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지적이란 무엇을? 토지를 지적 공부에 하는 것, 등록 공시하는 것.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필지. 그렇죠. 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필지. 자, 그러면 이제 필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요걸 우리가 보시면 자, 요게 이제 몇 필지예요? 한 필지야. 제일 이쁜 토지죠. 그러면 자, 필지라는 것은 뭐 어떤 부분이니까 작년에 문제 우리가 풀은 사람은 필지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외우더라고. 필지의 구성 요소를 첫째 따서 소지, 지면, 경자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저희 집 주소만 외우면 된다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이게 뭐예요? 소재. 그렇죠. 소재. 소재라는 게 하나 탄생하게 되네. 자, 369가 뭐예요? 지번이죠. 지번. 대가 뭐예요? 지봉. 요 넓이가 뭐예요? 면적. 이렇게 되죠. 면적. 요게 뭘까요? 경계. 그렇죠. 요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가 되는 거야. 좌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 좌표는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거야. 필지.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를 이름을 적어줘야 되거든.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요거예요.
자, 토지의 표시라는 거야.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하셔야 돼. 요즘 젊은들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귀찮은 걸 생각해요. 좀 생각하라 그러면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라 그러면 뭐예요? 뭘 그렇게 귀찮게 생각합니까? 그 앞에 단어가 뭐가 들어가요? 귀찮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레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죠. 레알. 레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스페인어야. 진짜로 이런 뜻이야. 진짜로. 그렇죠? 맨날 레알 들어갔거든. 요즘은 이제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봤더니 뭐예요? 귀찮아요. 귀차니즘. 그렇죠? 귀차니즘. 이 머리는 사업하는데 생각 자체를 싫어합니다. 생각.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어떻게 스마트폰 가서 뭐예요? 확인을 한다고. 검색을 한다고. 그러면 애우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우리가 공통점이 그래요. 우리 자녀분 키워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는 뭐냐? 표시는 즉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우리가 한 코스가 들어갔으니까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일까요? 사실의 등기겠죠. 사실의 등기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이렇게 나중에 빠져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그러면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요거 사실관계하고 토지의 표시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가 정립이 됐네요. 그러면 사실관계는 뭐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어디에 등록해요? 지적공부에. 그러면 지적공부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러면 소재, 지번은 다 등록이 되잖아. 근데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이 될까요? 나중에 목도장이잖아. 목도장. 지목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되거든. 올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1번 문제가 바로 요거예요. 다음 중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정답은 1번에 나와 있네. 지번과 지목이 나와 있네.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을 담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지목을 담는 것은 어딜까요? 바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담을 수 있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제가 왜 첫 글자 따서 외우라는 것은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거야.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잡아볼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빨리 생각을 해야 돼. 봐봐요. 이제 학교 간 사람의 공통점은 어떻게 읽나 봐봐요. 어떻게.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거 뭐 읽어요? 소재라고 읽은 사람은 응용력이 없다는 거야. 소재를 뭐라고 읽어야 돼? 사실이라고 읽어야 돼. 지번은 사실, 지목도 사실, 면적도 사실, 좌표도 사실이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소유자가 뭘까요? 소유자는 권리라는 거야. 이게 권리관계야.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에서 나오겠죠.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닌 것. 소유자를 집어넣을 겁니다. 소유자는 뭐예요? 권리사항이죠. 그러면 토지 표시사항을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요 6개를 고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첫자 따서 이제 공통점 한번 볼까요? 소지, 지면, 경자.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경계인데, 요 경계를 뭘로 살짝 건질까요? 경계점으로 장난친다는 거야. 경계점은 어디에 생략됐어요? 요 앞에 생략된 거거든. 경계점 좌표에서. 그럼 맨날 출제되는 문제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뭐예요? 좌표.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암기할게 준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이렇게 끌어올려 봐요. 무슨 관계? 사실관계. 사실은 뭡니까? 1, 2월 달에 사실 요것만 정립을 해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다 끝난 거야, 사실. 이걸 활용을 못 해 먹어서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수업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직사각형이라고 그러겠지. 그렇죠? 직사각형. 옛날에 안산에서 수업하는데 1, 2월 달에 8월 달까지는 1차 2주로 하고 2차는 수업을 들어라 그랬더니 8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공시법이 몇 점 나왔대?
선생님 37.5가 나왔습니다. 뭐 생각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직사각형밖에 없대요. 한 대 치고 싶더라고. 왜 당신이 그러면 2차 과목 때, 2차 과목 때 뭡니까? 2차는 지금 뭐 2차를 할 수 있는 것은 1차가 뭐예요? 80점 이상이 나오니까 2차의 탄력성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1차가 점수가 안 나오면 2차의 탄력성을 못 받아. 이제 수업을 들어놨으니까 조금만 봐. 그러면 금방 70점 올라가니까. 지금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시법 시간에 뭐 생각나는 게 선생님 직사각형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어때요? 본인이 한번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봐. 아마 본인은 한 대 쳤을 거예요. 한 대 쳤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나는 것은 필지밖에 없습니다. 아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 필지라는 거예요. 필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그러니까 응용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니까 뭐예요? 분할이 되네.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거. 그렇죠? 나누는 건. 그러면 분할을 시키니까 어떻게 면적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면적이 줄었으니까.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경계가 달라졌죠. 좌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이게 버무리면 뭐가 나올까요? 요 세 개를 버무리면 이게 바로 지적청량이 나와. 지적청량. 그러면 지적청량이란 토지. 자 면적과 경계가 좌표를 정하는 게 무슨 청량이다? 지적청량이야. 얼마나 재밌는 과목이에요. 뭐예요? 공부를 이왕이면 재밌게 한번 해봐요. 학교론도 재밌고 뭐다 민법도 다 재밌어요. 생각을 하려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압박관념이 있으니까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거지. 재미가 있으면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한다. 내가 요걸 배움으로써 내가 좀 현실사기에 써먹겠다 그러면 뭐예요? 재밌다라는 거예요. 재밌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 유식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유식해져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게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적 청량.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한 필지, 여기 또 한 필지야. 여기 이제 두 필지네요. 여기 두 필지니까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그러면 합병이란 뭐예요?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거. 초등학생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야 합병을 하는데 청량하니? 그랬더니 왜 청량을 해요? 합산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 형님 누님들은 대체적으로 요 머리에 쓸데없는 걸 외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합격을 빨리 한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외우지를 않아. 외울 거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해할 부분과 안 이해할 부분을 나눠놓거든. 우리가 6과목이라면 이 머리가 터져요. 터져. 그러니까 이해할 거는 이해할 거에서 계속 빼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예요? 그 시험 임박해서 한다는 전력투구를 해야 되겠죠. 어떤 전력투구예요? 암기할 거, 전력투구. 지금 머리에 온 사방이 짬뽕이 됐는데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6과목을 교통정리를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거 싹 빼놓고 그러면 머릿속에 파일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6개가 있어야 되겠죠. 6개. 그 파일을 좀 아껴 먹어야 돼. 이해할 거 이해하고 빈 공간을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전력투구를 할 걸. 전력투구를. 제가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이제 뭐 작년에도 다 분석을 해놨는데 자 불합격과 합격의 공통점을 이제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예요? 불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료가 많아요. 저도 뭐예요? 제가 이번에 송년회 때 뭐예요? 이제 작년 연말에 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가족과 식사를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족과 식사 안 합니다. 뭐예요?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예요? 정리를 해. 그러니까 온 사방 책 정리를 하니까 뭐예요? 트럭으로 한 트럭이 나오더라고. 한 트럭. 그 좁은 방에 그렇게 책이 많았는지 저는 저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트럭을 불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묶어서 뭐예요? 저쪽 분리수거함에 갖다 놓으면 팔이 그냥 덜덜덜덜덜. 그래서 뭐 커피 한잔 하려니까 손이 어때요?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합병은 결론적으로 청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사람은 봐봐요.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합병은 결론적으로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여기 369죠. 뭐라고 그래요?
지번이죠. 그러면 370으로 바뀌었어요.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지번 변경 결론 청량하지 않는다. 그럼 지번 변경을 지적소관청에게 맡겨봐요.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한 단계 높은 사람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시도지사 승인도 결론적으로 이을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럼 남발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한 단계 높은 사람의 승인을 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이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뭐예요? 자주 빨리 풀게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암기 코드로 만들어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번 변경 결론적으로 청량하지 않은 거를 잡아둬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준비는 다 됐어 이제. 지적은 봐봐요. 지적은 연습해 봅시다.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뭔데요? 토지의 표시네. 토지의 표시가 뭔데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뭉치면 바로 그게 한 필지가 되는 거야. 필지란 무슨 단위가 된다? 토지 등록 단위. 그냥 끝내고 가세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필지라면 필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지는 좋은 땅을 보기 위해서는 무슨 도를 봐야 돼? 지적도를 봐야 된다는 거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항상 법 구조를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불러봐 드릴게요. 중개사법, 세법, 공시법, 그 다음에 공법, 공통점은 절차법이야. 절차법. 절차법의 구조는 똑같아요. 절차법. 그러니까 절차법을 뭐 어떤 법을 던져놔도 법은 할 수 있어.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공법도 할 수 있어요. 저 혼자. 강의할 수 있어요. 지금 갈등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절차법 구조가 똑같아. 왜 구조가 똑같을까요? 제1조 목적이 나와 있어. 제2조 용어 정리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법을 볼 때는 보면 거기에다 모든 게 쑤셔 넣기만 구조가 똑같아. 구조가 똑같아. 거기에다 용어만 바뀌면 그 법이야. 법이 바뀌면. 그러니까 그 안에 그는 구조가 똑같아요. 어떤 법을. 근데 여기가 양식이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민법, 실체법이라는 거야. 실체법은 뭐의 구성이? 우리 절차법은 지문에 그래서 조문의 순서대로 우리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뭐라는 거예요? 민법 같은 경우는 바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문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요건과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요건과 효과. 여러한 은인이 발생되면 여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조문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를 할 거는 왜 이 법을 배우는가? 이 법을 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는가? 이걸 배우는 거야.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뭐예요? 자, 재료가 뭐예요? 토지죠. 이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 자,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소유권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적과 관련돼서 지적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법 목적과 관련돼서 이 목적과 관련돼서는 이 동그라미 쳐놓고 자,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목적 이걸 별표 하나 딱 해놓으세요. 자, 목적과 관련돼서는 18회 때 한번 목적이 출제가 됐다고. 근데 왜 18회 때 출제가 됐는데 왜 별표가 하나냐? 왜 하나냐? 작년 재작년에 개정이 가져왔거든. 그래서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게 바로 목적과 관련돼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목적과 한번 볼까요? 자, 거기 기본서 핵심 요약서를 보면 1 뭐라고 써놨어요? 청량 기준 및 절차. 그 다음에 2번에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관리에 관한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요거 줄쳐놓으세요.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되고 올해도 역시 또 출제가 예상이 되거든.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가 뭘까요? 한마디로 느낌을 가지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종합적으로. 그렇죠. 종합적.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번에 문제가 이거야.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들렸어. 근데 거기 4번 부르니까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 토지 적성 평가가 나왔거든. 아, 적성 평가는 어디에서 배울까요? 공법에서 배우잖아. 공법에서. 그렇죠? 적성 평가가 왜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종합 공부는 종합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제 필지를 배웠으니까 이게 뭐 필지예요? 한 필지.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토지의 표시가 보이잖아. 토지의 표시. 봐봐요.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 효율적. 제가 외워줄 수는 없거든요. 외우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답변하지 마세요. 자, 모 학원에서, 뭐 우리 학원 아니에요. 모 학원에서 작년에 답변해가지고 자기가 틀려가지고 자기가 공시 선생한테 참 잘 보이고 싶은데 자기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틀리니까 미안해서 미안해서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안 나온 사람, 안 나오면 괜찮아. 안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욕을 하고 다녀. 작년에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에 피드백을 작년에 3개를 제가 딱 걸어서 피드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나오면 괜찮아. 그럼 안 나오면 괜찮은데 욕을 하고 다니니까 제가 속상해요. 속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 다들 안 나온 사람이든 나온 사람이든 어디에서 열심히 할 거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가 보여요? 토지의 표시. 여기에다 요거 하나 쳐볼게요. 뭐가 보여? 건물이 보이잖아. 그럼 건축물 표시가 기록되겠네. 그러면 건축물 표시는 뭐가 되냐?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만 등록이 될 거 아니야. 토지에 건물이 없는데 뭐하러 등록합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죠.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몇 필지인지 한번 봅시다. 몇 필지? 여기 얼마나 갈까?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 등록될 거 아니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저 손가락 꽂아볼게요. 첫 번째 토지의 표시, 두 번째 건축물 표시, 세 번째 저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는 거야. 가격에 관한 사항.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작년에도 번호도 다 만들어줬어. 자, 1번에 다음 중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 아닌 것. 1. 토지의 표시, 2번에 건축물 표시, 3번에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은 부동산 적성 평가의 내용에 관한 사항, 5번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몇 회 기출문제하고 똑같아요. 25회 기출문제하고 똑같아. 25회 기출문제.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기출문제를 분석해서요. 작년에 몇 회예요? 33회. 원래는 이제 출제하는 것은 3년 전에 출제해요. 보통 보면 3년 전이나 4년 기출문제를 모두 변형해서 출제돼요. 그럼 봐봐요. 33회. 자, 33회니까 몇 회예요? 32, 31, 그 다음에 30. 그래서 29회, 28회가 나올 게 정상인데 얘네들이 과거의 걸 출제를 많이 해놨어. 25, 26회 때 기출문제. 나머지 과목도 그래요. 25회.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출문제는 25회 때부터 거기까지만 있거든. 그러니까 25회, 26회, 요런 24회, 25회 기출문제를 많이 갖다 놨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 요거는 많이 안 받겠지. 이러고 출제한 거야.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도 언제 출제되느냐? 바로 25회 기출문제가 돼. 똑같은 문제야. 거기에다 적성평가만 하나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필요는 없어요. 생각을 해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셔야 돼요. 그럼 한번 봐봐요. 응용력이 있나 없는지 한번 봅시다. 또 봐봐요. 자, 이런 지문이 하나 출제됐다고 그래봐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지목도 등록된다. 이걸 이제 O냐 X냐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느껴봐요. 그냥 괜히 미움받기 싫으니까요.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지목이 등록된다라고 나왔어. 그렇죠? 자, 2초 또 3초 동안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제 눈빛만 보면 알아요. 언제 X인지. 자, 그러면 자기하고 캐제를 한번 불러봐요. O야. 왜 올까요? 토지의 표시. 그렇죠.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반,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뭐가 있어요? 지목이 있잖아. 요즘 신생 문제가 그렇게 등장한다고. 신청 문제가. 자, 그러면 다음 중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실무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봐봐요. 다음 중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자, 잘못된 설명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지목을 할 수 있다. 맞네요. 토지의 표시.
자, 그게 응용력이라는 거야, 응용력.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알 수 있다. 맞죠?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도 알 수 있다. 어때? X야. 보상에 관한 사항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자, 이것을 외울 때는 뭔가 써먹을 걸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 종합 공부가 국가적 취적이라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야. 왜? 비용을 아껴준다는 편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가 역시 34회 때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만 이제 신경을 바짝 쓴다고. 바짝 신경 쓰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다 장난을 쳐버려. 뭐라고 써놨어요? 관리. 관리를 뭘로 살짝 장난칠까요? 개발로. 바로 그거야, 포인트가. 개발로. 자, 그러면 좋네요. 뭐, 좋네요. 교과서 이제 잘 따라오니까.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번과 관련 입법 목적의 근공 목적은 뭐냐? 토지의 효율적 관리 요거예요. 여기에다 딱 줄쳐놓고 또 한번 여기에다 포인트를 잡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관리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관리적 측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소유권 보호야. 소유권 보호라는 게 또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의 효율적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라는 게 하나 탄생하고 소유권 보호는 뭐라는 게 결론적으로 요거는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면 요 실질적 심사주의와 관련돼서 요걸 조심해 놔야 돼. 실질적 심사주의를. 그러면 요거는 등기법과 대표적인 차이가 나타나요. 등기법은 어떤 심사주의죠? 형식적 심사주의야. 그러면 서류만 구비하면 등기를 뭐다 받아들여는. 그러면 형식적 심사주의니까 어때요? 부실 등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철퇴를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금인계약서가 나오는 게 되는 거야.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까지 나오고 요즘은 뭐에 정의를 못하도록 자금 출적 내역서까지 첨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 머리가 샤프하죠. 그래도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한다고. 그럼 등기를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받아주죠. 그럼 등기가 뭐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등기에 믿음을 주지 않아. 그게 바로 공신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 불인정? 불인정이 된다는 거야. 그럼 공신력이 불인정되면 거래가 원활해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추정력이라는 게 탄생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 불인정? 불인정이 아니라 인정.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우리 보면 초창기 3월달에 모의고사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관계가 없는 것 1번에 형식적 심사주의 어때? X야.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 효율적 관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이 공익 동그라미 쳐놔요. 공익. 자, 소유권 보호는 어때? 사익이야.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공익이 오르면 사익이 깨져. 그렇죠? 사익을 올리면 공익이 깨져.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을 어떤 측면에? 적절한 측면에서 조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3회 때로 타임머신 20년 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요. 다음 잘 들어봐요.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입법 목적이 아닌 것.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뭐예요? 자, 법적 성격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요게 뭐라고 써놨죠? 공법적 측면. 요거는 사법적 측면.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양면성을 띈 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그러면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공법적 측면도 있고 사법적 측면, 양면성을 띈 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공법도 있고 사법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법적 측면을 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작년에 이제 출제된 게 요거죠. 자, 지적소관청이네.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은 뭘까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좀 이따 용어 정리를 하겠지만은,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지적소관청이다. 그럼 모든 토지는 뭐가 돼요? 모든 토지는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결정권자는 누가 돼요? 지적소관청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가 된 거야. 봐봐요. 지적소관청을 두자로 건수면 이게 직권이거든. 직권이 되거든. 그러면 다음 중 직권 정리 절차를 해놓고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이게 나왔거든. 상식적으로 그거는 주워서 먹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은 직권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정리해 주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직권 정리가 된다라는 것. 이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목적과 관련돼서 이 목적 제1조에 나와 있다고. 제1조. 그러면 자, 목적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항상 우리가 4가지 목적이 있다. 그러면 청량의 기준 및 절차,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요 2가지를 한번 숙지해놓고 올해 18회와 관련돼서 한번 출제됐으니까 자, 이 34회 때도 한번 출제됐으니까 될 수 있으니까 별표를 하나 딱 해놓고 이제 목적을 한번 숙지를 해놔야 돼. 제가 수업을 할 때 참 많이 들어봐요. 제가 3가지 말을 할 거예요. 자, 봐봐요. 이해하세요. 뭐라고 해요? 숙지하세요. 암기하세요. 암기할 거는 암기해줘야 돼. 그러면 선생님 어떤 걸 암기해줘야 됩니까? 이런 걸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법을 공부할 때 논리적으로 가는 것은 이해야. 근데 자, 책을 보다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뭐라고 써놨죠? 다만이 뭘까요? 애외라는 거예요. 애외. 그러나 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법 중에서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 게 애일까요? 애는 특별법. 특별법은 애라는 거야. 애라는 거. 민사특별법 애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애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어떻게 해야 돼? 애워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왜 특별법을 주겠어요? 일반법을 두지 않고 특별하게 두는 것은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은 기존적으로 암기를 해라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올 때는 특별 그러면 애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이제 자, 처음 오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기존에 들었던 사람도 우리가 한번 들어본다면 자, 그러면 표제부 몇 개월이 1개월, 갖고는 며칠? 60일이야. 갖고는 소유권이죠. 왜 소유권인데 60일의 등기를 강제하냐? 왜 그럴까요? 권리, 탈세,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럼 특별조치법에 규정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특별조치법 뭐예요? 60일, 그렇죠. 60일. 자,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근데 자, 봐봐요. 근데 이제 응용력이 없는 사람은 이제 봐봐요. 안 배웠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래요. 안 배웠다고 그러니까.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정려가 있어요. 정려. 자, 정려는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은 갖고의 얼거예요. 갖고죠. 그럼 정려는 며칠? 60일. 거죠. 자, 정려는 그러면 쌍무야, 편무야? 편무죠. 무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죠. 그럼 동시행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반대급부일로부터 60일. 그러면 틀리겠네요. 편무계약이니까 정려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제가 늘 하시라는 것은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생각은 제가 자유롭게 해요. 탄력적이어야 돼. 탄력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가. 제가 첫째 따서 외운 것은 그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이해야.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첫 시간을 마무리 한번 해보죠. 스키 한번 해보죠. 자, 첫 시간은 뭘 배웠어요? 일단 공시법은 2가지 법률이 있어. 하나는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몇 문제? 12문제. 부동산 등기법 12문제. 그래서 24문제가 되고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러면 공간정보법 이러지 말고 간단하게 지적 파트 이러면 돼요. 지적 파트.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 봐봐요. 지적은 툭 치면 무슨 관계예요?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관계의 정립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사실관계의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의 3요소를 반드시 외워둬야 돼. 그러니까 재료가 토지, 지적공부 등록. 그러면 토지와 지적공부 등록이 바로 지적의 3요소야. 그러면 이걸 버무리면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 이겠죠. 공시 앞에 붙으면 더 좋죠.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것. 이러면 더더욱 좋고 이제 붙여넣은 거. 그러면 토지 등록되니까 쭉 필지면 필지 구성 요소를 반드시 또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게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된다는 거. 필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는 뭐예요?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지적소관청 권리에 힘써 사실에 힘써? 사실에 힘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숱하게 출제된 지문을 한번 또 응용을 해야 돼. 자, 집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OX, X.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그걸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입법 목적과 관련돼서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상 여기에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요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호 요거는 어떤 측면이죠? 공익이에요, 사익이에요? 공익. 소유권 보호는 어떤 측면? 사익.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법적 성격이 나와요.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에 무슨 등을 띈다? 양면성을 띈다고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거는 이제 지금 여쭤봐 드린 것은 딱 머릿속에 정리정돈을 해놔셔야 된다는 거. 일단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좀.